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314페이지 제6절 공개 공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건축법령상 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1번이 조경 대상입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안전한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건축 제한 규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 제한 규정은 도로에 관한 규제와 대지에 관한 규제, 건축물에 관한 규제로 각각 구분하고 있고, 여기에 대지와 관련되어서는 조경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이 조경과 관계된 사항은 31회 때 기출문제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32회 때는 바로 나오기가 곤란합니다. 보통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나오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기본은 알고 하셔야 되죠. 우선 조경 의무와 관련된 대상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조경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경과 관련된 특별 규정으로서 우리 자주 공부하지 않았지만 옥상 조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아 그냥 건너뜁니다. 그리고 조경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항상 공부해야 되었던 것은 공장과 물류시설과 관련된 조경 의무의 예외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1번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이라는 말 찾으셨는데, 특별히 물류시설의 연 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조경 의무를 면제 생략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경 의무를 면제 생략하는 것을 또 예외를 두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은 규모 작은 것이죠. 그 규모 작은 물류시설을 건축하는 때에는 조경 의무를 면제 생략하지만, 여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이러한 조경은 나를 위하기보다는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인구 많은 주거적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규모 작다 할지라도 조경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경 의무를 면제 생략하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주거적 상업지역의 물류시설은 규모 작다 할지라도 반드시 적용해야 되죠. 그리고 2번 2층의 공장입니다. 가끔 이 2층에 착각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우리가 늘상 공부하셨을 때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과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의 경우는 조경 의무가 면제 생략됩니다. 그런데 1번 지문에는 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인 대지에 2000제곱미터라고 하면 대지의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과 비교하면 여기에 부합하는 것이죠. 이곳에 건축하는 공장이라고 하면 층수와 관계없이 조경 의무를 면제 생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2층의 공장의 경우는 조경 대상이 아닙니다. 3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에서 허가받아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 현재 가설 건축물은 도시군 계획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 공원. 그래서 우리 도로 지나다 보면 구두 수선점 보신 적 있죠. 그러한 것이 도로에 만들어지게 되는 도시군 계획설의 부지에 만들어지는 허가 대상의 가설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가끔 모델하우스를 보거나 또는 서커스 공연장을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은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에 해당되게 됩니다. 특별히 도시군 계획설에 허가받아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연장 받지 못해 도시군 계획서를 철거하게 되면
조경했던 것 함께 제거해야 되죠. 그래서 3도 조경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4번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녹지지역 추천호수입니다. 녹간 농자의 경우는 비개발 용도로서 이미 나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조경 의무가 면제 생략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연면 작계가 1,000제곱미터인 축사 추천호수입니다. 소 외양간이죠. 소들에게 간식 주기 위해 나무 심을 필요 없습니다. 가끔 TV 같은 걸 보면 소들이 연물 다 먹으면 나뭇잎 따먹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돈 수백만 원 들여서 조경해봤자 이 축사 주변에는 소들에게 간식거리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경 의무가 면제 생략되게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 대지에 조경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역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니은 연면 작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는 공장과 관련되어 작은 규모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경 의무를 면제 생략합니다. 그리고 디귿 산업단지의 공장. 여기 산업단지에는 공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조경해봤자 나무 못 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가 조경 의무 면제 생략 대상에 해당됩니다.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개 공지는 건축물에 딸린 부속 공원을 공개 공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화점 같은 곳에 파고라 시설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건축물에 딸린 부속 공원이라 하고, 이러한 것이 법에서는 공개 공지가 되게 됩니다. 특별히 공개 공지와 관련되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공개 공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대상 장소, 설치 대상 용도 지역은 1준, 상준이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준공업지역이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고, 확보 대상 건축물은 바닥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 업, 운, 판문속으로 우리는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탤런트 안문숙이라는 분 기억나신다고 하면 판문숙이라는 분도 함께 기억할 수 있고, 이분이 회사의 직책이 종업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종교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지배시설, 숙박시설, 다만 판매시설 중에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시킨다. 그 정도를 정리하시는 게 공개공지 확보 대상과 관련된 내용 정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개공지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다면 일준, 상준이라는 말을 정리하시면서 2번 일반 주거지역 답으로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공개공지 설치하게 되면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만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고, 이러한 공개공지는 조경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개공지 확보하게 되면 해당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을 1.2배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와 관계된 사항 두 정도 한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경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다뤘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도로 쪽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방금 보신 공개공지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317페이지에 건축물의 면적, 층수 산정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건축물의 면적, 층수 산정에 관한 사항도 올해 건축법과 관련된 일부 사항들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되게 되면 자주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정리해놔야 됩니다. 1번입니다. 건축물 면적 등의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공동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 폐기물 보관함. 작년까지는 보관함이라 표현했지만 지금은 보관시설로 명칭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을 최근 법을 개정하여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바닥 면적의 산입한다. 바닥 면적에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택과 관계된 사항은 늘 중요한 내용으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 기계실,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이 5가지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1번 거기까지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건축물 지하층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용적률 산정 시에 지하층의 부분과 부속 용도의 주차장을 사용하는 공간, 초고층 건축물과 중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정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등도 연면적에 제외되게 됩니다. 2번 틀린 것이죠. 3번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된 경우 그 건축물 높이는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건물 한 층을 필로티 형태로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층수, 높이, 산정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로티 부분에 대해서는 층고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3번 옳은 지문입니다. 4번입니다. 건축물의 층고는 건축물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층고는 바닥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의 높이를 층고라 합니다. 그래서 위층 바닥 구조체 아랫면이 아니라 윗면까지 높이를 층고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특정 부분은 2개 층인데 특정 부분은 1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럴 때는 가장 많은 층수를 해당 부분의 층수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으로 잡아내십니다. 우리가 기본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건축법의 적용 대상,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적용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과 건축물 관련 행위인 건축, 결합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늘 우리가 정리할 내용입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건축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 대수선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용도 변경, 올해 건축법을 일부 개정해서 새로 용어청에 반영한 결합 건축의 대상, 용적률이라는 것을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리모델링과 관련된 개념도 작년에 일부 개정했는데 작년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필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의 개념에서 우리는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공작물 중에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할 공작물을 가늠해야 됩니다. 올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한번 봐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용담, 사광, 팔곡, 오태란 말로 각각 정리했고
작년과 달리 올해 4m 초과하는 광고판, 광고탑, 기념탑, 장식탑, 첨탑 이러한 5가지는 4m 초과 시에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할 대상이다. 작년까지 기념탑, 장식탑에 대해서는 6m 초과 시에 축소 신고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을 꼭 한번 가늠해 놓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되어 분쟁 발생하게 되었을 때 건축법 적용하는지 건축법을 배제하는지 특히 배제 대상 5가지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하시면서 일반 건축물과 비교되는 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구분하는 것, 다중 이용 건축물, 준다중 이용 건축물 구분하는 것. 그리고 이런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하층에 관한 사항과 발코니, 주요 구조부, 부속 구조물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크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모 판단 요건으로 건축 면적과 연 면적, 높이, 층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 면적과 관련되어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외곽 기둥의 중심톤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했고 여기 외벽, 외곽 기둥이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의 가장 끝에 있는 4개 벽, 가운데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했습니다. 평면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건축 면적은 건폐율 산정과 관계된 사항으로 공공청사 또는 도서관 등의 지표면부터 8m 이상의 공지를 확보하고 이를 도로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지 윗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러한 것들을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m와 관련된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늘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해 꼭 한번 살펴보시는데 지표면부터 1m 이하 부분과 지하 통로, 경사로, 보행 통로 등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건축 면적 산정 시에 제외시킨다. 그리고 생활 폐기물 보관 시설,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정도 정리해 놔야 됩니다. 그 밖에 처마 면적과 관계된 사항이 있는데 이 처마와 관련되어서는 돌출된 길이에 대한 특례 규정들을 각각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했습니다. 특별히 용적률 산정 시에 지하층 부분과 부속 용도의 주차장,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그리고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합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경사 지붕 일대 설치하는 대피 공간,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예외 규정과 관련되어 공제에 관한 사항과 제외되는 부분들을 각각 정리하시는데 이 공제와 관계된 사항은 부액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1m 후퇴한다는 것 정리해 놓으시고 노대란 말 기억나시죠? 그래서 노대가 존재한다면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해 있는 가장 긴 외벽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남는 면적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 제외시키는 것으로서 필로티에 관한 사항들을 늘 정리해 놔야 됩니다. 여기 필로티는 공동주택에 딸린 경우에는 그 용도와 관계없이 항상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는데, 공동택 외 건축물의 경우는 통행로로 사용하거나 주차장을 사용하는 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며, 공동주택과 관계된 사항으로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5가지 공간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리고 우리 에어컨 실외기와 관계된 사항으로 1제곱미터 이하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는 올해 개정 사항을 정리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 경사 통로에 대해서는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 연면적, 그리고 바닥 면적과 관계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우리 시험에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 면적, 연면적과 관계된 사항, 특히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 되어 있고, 연면적을 구성하는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인데, 이러한 바닥 면적의 예외 규정으로서 공제에 관한 사항과 배제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이쪽을 잘 정리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이런 내용 토대로 해서 1번과 관련된 문제 풀어놓으시고, 특히 3번에 필로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층고에서 배제시킨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2번 함께 보십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벽 기둥 구획이 없는 추천호습니다.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부터 수평거리 1m 우태한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기본적으로 바닥 면적은 벽 4개, 기둥 4개가 갖춰졌을 때 바닥 면적 산정할 수 있는데, 벽 또는 기둥의 구획이 없는, 이 말은 벽이 하나, 2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면적 계산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지붕 끝부분부터 1m 우태에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승강기 탑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승강기 탑은 승강기 운행 작동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서 사람들이 직접 이용하는 공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옥상 구조물에 해당되는 승강기 탑 또는 계단탑, 이러한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옥탑이라는 것 기억나시죠? 옥탑은 바닥 면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락이라는 기억하시면, 이 다락은 층고가 1.5m 이하인 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경사진 지붕 아래 다락의 경우는 1.8m 이하인 때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필로티 부분은 공동택의 경우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공동택에 설치한 필로티에 대해서는 용도 관계없이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겁니다. 그리고 4번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5가지 정도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번은 바닥 면적과 관련된 공제에 관한 사항으로 노대입니다. 노대가 존재한다면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남는 면적만 바닥 면적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를 꼼꼼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320페이지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함께 보십니다. 1번입니다.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 면적 비율이다. 여기 건폐율은 건축 면적과 관계된 제도이죠.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 표현합니다. 1번 드립니다. 2번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용적률 산정 시에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이 지하층은 그냥 연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용적률 산정이라는 조건 달려있는 연면적에는 제외시킨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2번 옳은 이야기입니다. 3번입니다. 건축법 규정을 통해 국토계획법의 건폐율의 최대 한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강화, 완화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는 끝에 없다란 부정문 보게 되면 여랴업은 틀린 지문이라는 것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입니다. 4번입니다. 하나의 대지의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한다. 용적률 제한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비율입니다. 그래서 각각 적용한다. 이 말 자체가 틀린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지역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 건폐율 규정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 건폐율 규정에 미달하여 분할하는 것,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건폐율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법령상 1000제곱미터 대지에 건축한 다음 건축물의 용적률 얼마인가? 항상 우리 이런 계산 문제 나오게 되면 용적률과 관련된 계산 공식을 시험지 여백에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우선 건축법령상 1000제곱미터 대지에 대지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물어보기 때문에 지상층의 연면적만 나오면 되죠.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의 건축물로서 지하 2개 층에 지상 5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붕은 평지붕이다. 그래서 지하층 2개는 신경 쓰는 거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건축 면적은 500이고 지하층 포함 각 층의 바닥 면적은 480으로 동일하다. 지하 2개 층은 전부 주창, 지하 1층은 전부 일종 근린 생활시설로 사용됨. 지하층과 관련되어서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건으로 지상 5개 층은 전부 업무시설로 사용한다. 그래서 지상 층과 관계된 5개 층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이 480이라고 하면 5 곱하기 480 하면 2400입니다. 대지 면적은 1000인데 이곳에 건축되어 있는 지상 건축물의 연면적이 2400이라고 하면 해당 용적률은 240%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건 적절하게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이런 문제들은 쉽게 풀지 않나 싶습니다. 답은 1번이죠. 3번입니다. 건축법령상 고층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빈칸에 들어갈 것을 옳게 연결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층수가 63층이고 높이가 190m인. 그러면 높이 기준은 200에 못 미쳐 초고층 건축물 아니지만 층수가 63층이라면 50층 이상이죠. 예,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층을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정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조합되어 있는 4번 초고층 건축물 30층 그리고 1개소 이상 4번을 답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건축법령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중에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에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조안전 확인 서류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 둘둘 10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층수가 2개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는 10m 이상. 그러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축주는 착공신고 시에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광의의 단독택익은 공동택익 관계없이 광의의 단독택과 공동택의 경우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서류 제출 대상이었습니다. 그걸 정리하시는 게 여기에 필요한 사항인데 1번 단독택, 2번 첨원 높이가 10m인 건축물, 둘둘 10이라는 말 기억하시면 전체 높이가 13m 이상 그리고 둘둘 10에서 1을 빼버리면 첨원 높이가 9m 이상의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서류 제출 대상이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10m 이상 서류 제출 대상이죠. 그리고 3번 연면적 330m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건축법령상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둘 10이었습니다.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의 건축물이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고 둘둘 10을 전부 더하면 14가 나오는데 그 14에서 1을 빼버리면 높이 13m 이상인데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0에서 1을 빼버리면 정원 높이 9m 이상인데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죠. 특별히 둘둘 10과 관련되어 한옥 등의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데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었습니다. 둘둘 10에 해당되는 것이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지만 단독택과 공동택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그 용도가 단독택, 공동택이라면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입니다. 그리고 예외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꼭 한번 정리해 주시는데 특별히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표준 설계 도서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꼭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창고가 붕괴된다 할지라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 제출 대상에서 배제한다. 그 정도를 다시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500 미만이죠. 그리고 2층의 목구조 건축물, 3층 안 되죠. 이러한 조건 갖췄다면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325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